내국인들과 함께 중국 우한 지역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상당수인데 이들이 입국한 뒤 제대로 된 감시 감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선 지자체에 있어야 할 명단도 통보되지 않아 보건소에서는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광주 전남 지역 의원들은 안 전 의원과 동반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졸업식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강당이 아닌 교실에서 졸업식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최근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입국자에 대해 하루 2차례 전화로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은 명단조차 지자체에 전달이 안 돼서 우한에서 입국한 중국인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파악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서정 기자입니다.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인천 공항 등으로 들어와 체류 중인 우한 지역 중국인이나 내 외국인은 1,400여 명, 내국인 1,085명, 외국인은 398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이들에 대해서는 감시와 관리를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담당합니다. 한 지자체 보건소를 찾아 관리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일선 보건소에는 정부에서 넘겨받은 외국인 명단이 아예 없고 관리 매뉴얼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명단을 못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명단을 받아야 하는데 명단이 안 돼서 개인 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줘야지만이 그런 사람들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달력이 안 나타났어도 게다가 외국인을 안내할 통역도 없고 통역 서비스 업체를 거쳐 3자 통화가 가능한데 이에 대한 아무런 안내와 지침도 없어 보건소마다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통역해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 게 이제 뭐 지침상 내려오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어디서 그걸 본 게 있는 것 같아서 이제 활용을 하려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폭증 시 이를 대신해 외국인에게 대응하는 건강보험공단 등도 어떻게 처리할지 잘 모릅니다. 청소년이 많으면 저희 건강보험공단 전화로 이제 넘어오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중국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국말로 이제 1339로 다시 전화를 하라고 밖에는 안내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정부와 지자체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중국인 등 외국인에 대한 대응책은 여전히 허술합니다. KBS 뉴스 김서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라 무안국제공항에서 중국으로 가는 항공편 2개 노선의 운항이 중단된 가운데 상하이의 푸동공항을 오가는 노선도 부분 중단될 예정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 따라 무안에서 상하이 푸동공항을 오가는 중국 노선에 대해 다음 달 5일과 8일에 운항하지 않기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무안에서 중국 장자재와 사냐를 오가는 노선은 어제부터 중단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졸업식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강당이 아닌 교실에서 치러진 졸업식에 졸업생은 물론 학부모들도 아쉬워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졸업식이 열린 광주의 한 고등학교. 졸업생들과 가족들이 강당에 모여 열던 예년과 달리 이른바 교실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축사도 각 교실 모니터를 통해 방송됩니다. 영예로운 졸업장을 받게 된 277명 학생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교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학교 강당 등 대규모 시설 대신 교실에서 열도록 한 겁니다. 제 교직생활 38년 동안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졸업식이 하면 부모님 축하를 받고 친구들도 축하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북적북적하게. 때문에 졸업생들이 한데 모여 서로 축하하고 사진을 찍는 풍경은 사라졌고 꽃다발을 든 학부모들은 자녀와 떨어진 채 교실 창밖 너머로 졸업식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즐기는 분위기로 졸업식을 할 줄 알았는데 반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하게 되니까 좀 더 즐기는 분위기를 하지 못해서 아쉬운 것 같아요. 교육부는
신입생 예비 소집도 교실에서 진행하고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 단체 활동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일선 학교들은 개학 이후가 더 걱정입니다. 네, 학교는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서 생활하기 때문에 감염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경인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학생과 교직원은 개인 위생에 철저를 기하여 교육당국은 자가격리자 발생 학교의 경우 교직원 가운데 전담 관리자를 지정해 확산을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광주 전남 지역 의원들은 안 전 의원과 동반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안 전 의원의 행보를 놓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철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했습니다. 안 전 의원은 신당 창당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은 광주 전남 지역 출신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4명의 거취입니다.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권은희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안 전 의원과 동반 탈당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동반 탈당은 않지만 안 전 의원이 자유한국당과 보수통합에 나서지만 않는다면 여전히 제3지대 통합의 파트너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안 전 의원이 신당을 창당해 제3지대 통합의 고리로 활용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도 실용 정당이라는 그 기치에 있어서의 상당히 큰 바람을 일으키고 현재의 호남 정치권에도 많은 영향력을. 하지만 상반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 전 의원이 보수 통합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 자유한국당과 통합이나 연대를 모색할 것이라는 겁니다. 독자 생존할 세력이 없고 지지 기반도 열악한 안 전 의원이 선택할 길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보수 쪽으로 생각이 많이 기울어지고 있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고요. 지속적인 우클릭의 과정들을 지금까지 걸어왔기 때문에 지난 총선 때 광주 전남에서 녹색 바람을 일으켰던 안철수 전 의원의 정치적 모색이 어디로 귀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초롱입니다. 오는 4월에 치러지는 21대 총선 출마자를 가리는 민주당 내 경선 경쟁률이 3대 1을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은 총선 후보자를 모집한 결과 광주는 8개 선거구에 19명, 전남은 10개 선거구에 36명이 접수해 평균 3.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까지 서류 심사와 당내 여론조사를 한 뒤 면접을 거쳐 후보를 2~3명으로 압축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신안군 비금면 읍동마을 주민들이 80만 원, 도고마을 주민들이 56만 원, 용소마을 주민들이 50만 원, 외촌 수도마을 주민들이 각각 30만 원, 수림, 평림, 신유, 송치마을 주민들이 각각 30만 원, 대두마을 주민들이 29만 원, 광대마을 주민들이 28만 9천 원, 고막마을 주민들이 22만 원, 수치, 가출마을 주민들과 수치 영광교회에서 각각 20만 원, 내포 임리마을 주민들이 각각 20만 원, 망동마을 주민들이 19만 원, 용호 장항마을 주민들이 각각 16만 원, 상암 내촌, 구기 나배마을 주민들이 각각 15만 원, 한산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죽치, 가어지마을 주민들이 각각 10만 원, 강진군 신전면 사초마을 주민들이 60만 원, 송천마을 주민들이 36만 원, 신흥마을 주민들이 25만 원, 영암군 시종면 월악 1, 2 주민들이 18만 5천 원, 옥야 3리 주민들이 16만 원, 옥야 4리 주민들이 14만 3천 원, 신악 4리 주민들이 14만 원, 와우 4리 주민들이 13만 3천 원, 무안군 운남면 저동, 원하묘, 내화마을 주민들이 각각 20만 원, 양곡마을 주민들이 15만 원, 영암군 서호면 회연마을 주민들이 6만 4천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신안군이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사업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와 지능화된 시설로 새우와 해삼 등을 양식하는 사업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400억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오는 2022년까지 추진되는 이 사업은 신안군 지도읍 자동리에 건설되며 총 부지 면적 7만 7천 제곱미터 부지에 시험 양식장과 종자 배양장 등이 들어섭니다.
앞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사업에는 지난해 1월 부산광역시, 8월에는 경남 고성군이 선정됐습니다. 무안공항에 지난해 이용객이 크게 늘어 전국 9개 국제공항 가운데 가장 높은 이용객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무안공항 이용객은 68만 2천여 명으로 2018년 32만 4천여 명보다 110%가 증가해 국내 9개 국제공항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무안공항은 베트남과 대만, 태국 노선 등의 여객이 50% 이상 늘면서 이용객이 급증했습니다. 국내선 이용객은 광주공항이 2.5%, 여수공항은 8.3%가 증가했습니다. 여순 사건 당시 군사재판에서 사형당한 민간인 피고인의 재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지난 20일 여순 사건 관련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당한 고 장환봉 씨에 대해 검찰의 구형대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받아들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 씨에 대한 무죄 판결은 확정됐으며 형사보상법에 따라 과거의 잘못된 판결과 혐 집행에 대해 국가의 보상을 요구하는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목포였습니다.